네, 안녕하세요. 애솔입니다. 청약만 오매불만 기다리셨죠? 드디어 9월의 첫 번째 종목이자 변화된 IPO 제도의 첫 번째 적용을 받게 되는 S2W가 내일부터 청약을 시작합니다. 이번 주에 유일한 일반 공모주예요. 지난달에 진행이 되려다가 절차상의 문제로 인해 수요 예측까지 마쳤는데도 철회를 했던 특이한 케이스였는데요. 당시에 중단이 됐던 이유는 전자증권 전환을 제때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얘기했듯이 되게 기본적인 부분에서 누락이 된 거라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이게 기업 가치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그리고 IPO 제도 개선이 어떻게 진행이 된다는 거냐, 앞으로 어떤 영향이 있는 거냐 궁금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제가 따로 영상을 만들어서 업로드해 놓은 부분이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핵심은 의무 보유 확약 물량 확대였습니다. 이제 주관사는 기관 물량 중에 40% 이상을 확약을 신청한 기관한테 우선적으로 배정을 해야 돼요. 25년까지는 30%가 적용이 될 거고요. 게다가 만약에 40% 확약 배정이라는 요 기준을 채우지 못하면 공모 물량의 1%를 매입해서 6개월 동안 보유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수요예 측에서 기관들의 확약을 최대한 더 이끌어내기 위해서 공모가 산정이나 기업 심사를 앞으로 더욱 보수적으로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러면 이번 S2W 같은 경우에는 적자의 기술 특례 상장, 미래 추정치 기반의 공모가인데 조건의 변화가 없이 그대로 다시 증권신고서를 제출을 한 거기 때문에 확약을 잘 채울 수 있을지 그 부분이 좀 궁금하긴 했어요. 결과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S2W는 Safe and Secure World의 약자입니다. 안전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기술로 세상의 문제를 풀겠다라는 의미래요. 네, 보안 관련된 기업이라는 냄새가 좀 났죠? 네, 회사는 빅데이터 분석 AI 기업인데요. 다양한 비정형 데이터를 대규모로 수집해서 AI로 자동 분석, 가공해 데이터 인사이트를 제공하는 AI 빅데이터 분석 기반의 데이터 인텔리전스 기업입니다. 얼마 전에 상장했던 UNAI랑 비슷한 거 아니야 싶기는 한데 제가 UNAI 때도 얘기를 했었죠. AI로 빅데이터를 분석해서 인사이트를 제공하는 기업들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다른 기업들하고 차별화되는 점 위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S2W가 차별화되는 점은 데이터의 수집 범위입니다. 일반인이 접근하기 어려운 다크웹이나 텔레그램 같은 각종 히든 채널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데에 특화되어 있거든요. 다크웹은 일반적인 인터넷 브라우저로는 접속을 할 수 없는 암호화된 네트워크를 의미합니다. 마약 거래, 해킹, 랜섬웨어 이런 각종 사이버 범죄의 온상이 되는 곳이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다크웹의 데이터는 일반적인 웹 데이터와는 다르게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접근하기조차 어려워하는 영역인데 회사는 이 다크웹의 방대하고 복잡한 비정형 데이터들을 수집하고 데이터 간의 의미를 발견해서 관계를 추적해내고 있는 거예요. 세계 최초로 다크웹 도메인 특화 AI 언어 모델인 다크버트를 개발했고요. 이를 기반으로 실제 파악이 어렵던 다크웹을 파헤치고 있습니다. 이게 가능하게끔 하는 회사의 핵심 기술은 멀티 도메인 교차 분석 기술입니다. 서로 다른 영역, 다른 도메인의 데이터를 통합해서 분석하는 기술이고요. 단일 도메인에서는 발견하기 어려웠던 패턴이나 인사이트들을 도출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론적으로 보면 와닿지가 않기 때문에 기술이 적용되는 예시를 한번 드려볼게요. 어떤 해커가 기업 정보를 탈취해서 다크웹에다가 무슨 자료 얼마에 팝니다. 텔레그램에서 대화합시다. 라는 게시물을 올렸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S2W는 해당 게시물에서 텔레그램 아이디를 핵심 특징으로 추출을 하고요. 다른 다크 웹사이트나 플랫폼에서 동일한 텔레그램 아이디가 사용된 사례를 탐색해서 두 개를 연결시킵니다. 그리고 범죄자가 비트코인 주소도 함께 남긴 경우에는 이를 또 텔레그램 아이디와 연결을 하고요. 해당 비트코인 주소에서 다른 주소로의 송금 내역까지도 따라갑니다. 이렇게 그래프로 연결하다 보면은 처음 게시물을 올린 사람의 텔레그램 아이디부터 비트코인 주소까지 연결이 되는 거고 이 범죄자가 최종적으로 어느 거래소에서 현금화했는지까지 파악이 가능하다고 해요. 저 영화에서 경찰들이 수사할 때 보드판에 인물 관계도 선으로 그리면서 찾는 경우 볼 수 있는데요. 그런 식으로 다양한 도메인의 정보들을 시각화하고 선으로 연결해 가면서 범죄 활동의 규모나 단서를 찾는 데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다크웹을 모니터링해서 인사이트를 제공해 줌으로써 수사기관에서 사이버 범죄 추적의 도구로 활용을 할 수 있게끔 하는 회사의 대표 제품, 바로 자비스고요. 공공, 정부 기관용 사이버 안보 빅데이터 플랫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국제형사경찰기구 인터폴의 공식 파트너라는 점이 눈길을 끄는데요. 2020년부터 공조해 왔다고 하거든요. 감사패를 받기도 했는데 특정 한국 기업의 감사를 전달한 유일한 사례라고 하고 이후로도 현재까지 협력 관계를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가 한국의 팔란티어라는 별명을 얻게 된 거예요. 이 밖에 국내 주요 수사 방위기관은 물론이고 싱가포르 및 인도네시아 정부기관, 대만의 증권거래소, 철도청, 이런 국내외 공공기관들의 솔루션이 공급되고 있습니다. 근데 자비스의 경우에는 수요처가 일부 정부기관으로 제한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민간 기업의 보안 수요에도 대응하는 쪽으로 사업 영역을 확장했어요. 전 세계에서 수집되는 공개, 비공개 데이터를 분석해서 해킹 같은 공격을 조기에 탐지하고 대응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솔루션 되겠습니다. 내부 보안 시스템으로 감지하기 어려운 외부 위협들을 모니터링하고 관리함으로써 보안 위협을 식별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퀘이사, 솔루션 이름이 퀘이사고요. 예를 들어 금융산업에서 카드 유출 사고를 탐지하거나 사고가 발생했을 때에는 대응책으로 유출 정보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정보를 받아볼 수 있다든지 굉장히 광범위하게 쓰이고 있는 것 같아요. 이미 국내에서는 150곳 이상의 고객사를 확보했는데 삼성전자, 현대차, 네이버 이런 대기업들 그리고 신한그룹 같은 주요 금융그룹을 고객사로 뒀다는 설명입니다. 그리고 K사 또한 인터폴에 계속 공급이 되고 있었는데요. 최근에 뉴스를 또 검색해서 찾아보면 3년 공급 재계약 체결 소식이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에서 회사의 기술력이 입증이 되고 있다. 솔루션의 기술력이 입증되고 있다.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 지난해에는 산업특화 AI 솔루션인 SAIP를 런칭했는데요. 보안에서 벗어나서 산업 현장 및 기업 내의 대규모 데이터를 통합 분석해 의사결정에 도움되는 인텔리전스를 제공하는 생성형 AI를 만들어주는 사업입니다. 기업 내부의 모든 데이터를 챗 GPT처럼 대화형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해주되 보안과 정확성을 대폭 강화한 시스템이라고 해요. 일반적인 챗 GPT나 다른 AI가 가끔은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민감한 정보를 유출할 위험이 있는 반면에 SAIP는 기업의 데이터를 더 안전하게 보호하면서도 정확한 답변만 제공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직급에 따라서 접근할 수 있는 정보를 차등화시켜서 인사자료 같은 민감한 정보는 허가받은 사람만 열람을 할 수 있대요. 그런 기능도 있대요. 대표적인 도입 사례는 현대제철의 사내 지식 정보 플랫폼과 롯데멤버스의 트렌드 분석 AI 서비스가 있습니다. 현대제철은 여러 업무 포털에 분산돼 있던 13만 개의 사내 문서를 통합해 사용자가 음성으로 질문하면 관련 데이터를 신속하게 검색해서 원하는 답변을 제공하는 챗봇을 구축했고요. 롯데멤버스는 롯데 계열사의 구매 데이터를 활용해 시장의 변화를 분석하는 시스템입니다. 예를 들어 주류 판매량이 급증했을 때 단순하게 수치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원인을 뉴스 기사나 SNS 같은 외부 데이터에서 탐지해서 종합적 분석 보고서를 작성해 제공해 준다고 하네요. 자, 근데 이게 국내 시장을 공략하는 것만으로는 성장의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퀘이사는 특성상 자산 규모가 큰 대기업들이 주로 쓸 것이고 자비스는 국가정보원이나 경찰 같은 수사 안보 관련 기관들이 주로 도입을 하겠죠. 그래서 이미 상당수의 기업과 기관들이 제품을 도입했기 때문에 여기서 더 극적인 매출 성장을 기대하기는 좀 어렵다는 측면이 있는 거예요. 실제로 퀘이사와 자비스의 국내 매출은 주춤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를 만회한 게 수출과 신사업인 SAIP 매출이었어요. 그래서 글로벌 시장으로 눈을 돌려서 특히 지난해부터는 자비스의 해외 수주가 급속하게 늘었는데 인도네시아, 대만, 싱가폴, 일본 등의 레퍼런스 기반으로 중동 시장까지 타깃으로 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번에 상장도 더 원활한 수출을 위해서 대외 공신력을 얻기 위함도 있는 것 같고요. 이번 공모 자금 중에 상당 부분은 글로벌 비즈니스를 위한 데이터 센터에 쓰일 예정이기도 합니다. 자, 근데 어쨌든 실적을 보면은 조금 의문스럽기는 하죠. 매출은 22년 41억 원에서 24년 96억 원까지 꾸준하게 성장을 하고 있기는 한데 아직 100억 원에는 못 미치는 규모이긴 하고요. 2018년 설립된 이후에 한 번도 이익을 달성하지는 못했어요.
수익성이 입증되기 전인 거죠. 그리고 25년 반기 실적 또한 24년 반기 대비해서 크게 나아지지 못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미래 추정치 기반으로 공모가를 산정할 수밖에는 없었겠죠. 펄을 활용했고요. 비교 기업으로는 이노룰스, 지니언스, 엠로, BI 매트릭스를 선정했습니다. 평균 PER은 19.36배를 계산했는데 제가 PPT에 잘못 적었네요. 19.36배를 계산했고요. 엠로의 퍼가 혼자 30.41배로 높습니다. 공교롭게 엠로는 공급망 관리 소프트웨어 전문 회사로 사업 유사성이 이 중에서 가장 떨어집니다. 이게 포함돼서 평균치를 높인 부분이 있기는 해요. 주당 평가가액은 27년 추정순위 기준으로 산출을 했고요. 추정치를 20% 할인율로 현가화한 약 99억 원을 적용해서 17,399원을 계산했습니다. 여기에다가 할인율 34.65%에서 24.05% 적용, 최종적으로 밴드는 11,400원에서 13,200원을 적용했습니다. 사실 두 번의 정정신고서를 통해서 적용퍼도 낮아지고 주당 평가가액도 낮아졌는데 최종 할인율을 그만큼 적게 가져가면서 밴드는 그대로 유지한 결과입니다. 아무튼 이번 제도 변경안에서 확약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확약의 가점을 좀 더 주는 쪽의 내용들이 좀 많긴 했는데요. 이렇게 미래 추정치 기반의 공모가인 경우에도 기관들이 적극적으로 확약에 참여를 해줄지 그게 좀 궁금했거든요. 그러면 수요 예측 결과를 통해 한번 확인을 해보죠. 경쟁률은 1145.40대 1, 2304개의 기관이 참여했습니다. 지난번에는 2463개가 참여했었는데 참여 기관 수가 조금 줄어들긴 했지만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참여 건수가 조금 줄어든 부분은요. 이제 사무운용사나 일임사가 고유재산이 아닌 펀드나 일임재산으로 참여할 때도 위탁재산의 조건이 더 빡빡해졌기 때문에 자격 조건이 안 되던 고유재산들을 일임계약을 통해 우회 참여하는 그런 사례들 많이 줄어든 영향이 있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은 해봤습니다. 아무튼 큰 차이는 없었다. 가격 분포표를 보시면 모두 상단 이상으로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공모가는 상단인 13,200원으로 확정이 됐고요. 확약은 건수 기준 24.09%, 수량 기준으로 22.86%를 기록했는데요. 지난번에는 수량 기준으로 10.23%였거든요. 오히려 확약의 수치가 2배 이상 높아졌습니다. 확약이 예상보다 되게 높게 나왔죠. 동일한 조건에서 어떻게 확약이 이렇게 더 높아질 수 있었을까를 생각을 해보면 우선 이번 제도 개선 내용 중에서 정책펀드 배정 혜택에 의무 보유 확약 조건이 부과된다라는 것이 있었어요. 현재는 하이힐드 펀드나 코스닥 벤처 펀드 이런 정책 펀드를 활성화시킨다는 목적으로 공모 물량의 5에서 25%를 이 정책 펀드에 별도로 우선 배정을 하고 있는데요. 이 정책 펀드들마저도 배정받은 공모주를 상장일에 바로 매도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의무 보유 확약을 최소 15% 이상 한 물량에 대해서만 별도의 배정 혜택을 부여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좀 울며 겨자 먹기로 15일 확약 정도 신청한 정책 펀드들이 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수요 예측 초일 쏠림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가점을 1.5점으로 낮추면서 의무 보유 확약의 최소 가점인 15일의 이전보다 낮게끔 바꿨습니다. 그래서 확약을 최소한으로 라도 신청을 하는 게 수요 예측 1일차에 참여하는 것보다 가점 면에서 유리해졌다라는 뜻이에요. 이런 식으로 확약을 유도하는 쪽의 내용들이 좀 많았고 이번 S2W의 결과를 보니까 실제로 확약 신청의 비율이 더 늘어났다. 좋은 영향이라고는 봅니다. 물론 이 종목이 막 장기적으로 확신이 들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진짜 최소한으로 가점을 챙기고 정책 펀드는 그동안 혜택 유지를 위해서 최소 15일만 신청한 기관들이 좀 굉장히 많았다라고 보이기는 하죠. 15일 비중이 가장 높아요. 그래도 우리 입장에서는 이게 어디예요? 그쵸? 그래서 이번 제도가 확약을 높이는데 영향력은 있었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인 것 같고요. 그렇다면 최종적으로 확약도 꽤 높은 수준을 기대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실수로 공모를 철회했었는데 오히려 조화가 됐네요. 그리고 이 표 보면서 하고 싶은 얘기가 하나 더 있는데 보면 한라캐스트 같은 경우에 수요 예측에서 확약이 5%대밖에 안 됐는데 최종적으로 33%를 잡았었잖아요. 주관사 측에서. 그래서 이번 제도 변경으로 25년까지는 최종 확약을 30% 이상으로 잡아주면 되는 건데 생각보다 그게 어려운 일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수요 예측대의 확약 참여도를 많이 높이지 않아도 주관사가 배정만 참여자 위주로 잘한다면 뭐 30%를 채우는 건 어렵지 않을 수도 있겠다. 그래서 아예 그래피나 NRB 같은 종목이 아니라면 IPO 추진에 크게 문제가 없을 듯 하기도 합니다. 웬만한 종목들은. 자, 그래서 수요 예측 결과 종합적으로 봤을 때 기관들이 S2W를 단순히 보안 소프트웨어 업체로 보기보다는 그래도 AI 쪽으로 점수를 많이 줬고 인터폴의 협력사로서 한국의 팔란티어로서의 기대도 조금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앞으로 몇 차례 더 확인이 필요하긴 한 거죠. 만약에 적자, 기술 특례, 미래 추정치 기반의 공모가에 섹터도 별로고 성장성도 별로인 것 같은데 그때도 기관들이 가점을 챙기기 위해서 상단에 15일 확약 정도 그냥 걸어버리는 모양새가 나온다면 제도 변경에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아서 확인은 필요하겠어요. 넘어가서 공모 개요 체크하겠습니다. 공모가가 13,200원에 확정되면서 공모 금액은 약 209억 원, 시가총액은 약 1,398억 원의 사이즈로 상장을 추진합니다. 청약은 10일부터 11일까지 진행되고요. 환불까지 4일이 걸린다는 거 아쉽고요. 상장은 9월 19일 단독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대신증권의 단독 주관이고요. 최소는 10주 66,000원 준비하시면 되겠어요. 자, 신주 모집 100%로 진행되고요. 우리사주 조합에는 33,000주가 배정이 됐는데 직원 100명 기준 1인당 평균 배정 금액이 약 436만 원밖에 안 돼서 요거는 충분히 소화가 될 것 같습니다. 상장일 유통물량 체크할게요. 주식 총수의 31.07%에 해당하는 329만 84주는 상장 당일 바로 풀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공모가 기준 금액으로는 약 434억 원, 그렇게 무겁진 않습니다. 근데 기존 주주의 비중이 52.98%로 꽤 되는데요. 한국산업은행, 벤처금융, 삼성증권, 개인 7인, 기타 주주 16인, 기타 소액주주, 이들의 물량이 바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벤처금융과 기타 주주들의 물량이 조금 많네요. 자, 유상증자 발행 내역을 보시면 338원, 1000원, 2,473원, 8,245원, 1,290원, 13,170원 요렇거든요. 24년 12월에 실시된 유상증자 발행가액이 13,170원으로 공모가 13,200원과는 비슷한 수준입니다. 근데 이거는 규정상 상장일에 바로 풀릴 수는 없기 때문에 상장일 유통 가능 물량의 단가는 모두 공모가 아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도 최근에 실시한 유상증자 발행가액이 공모가와 차이가 없다는 건 가격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부분이기는 합니다. 그리고 임직원들한테 부여됐던 스톡옵션이 이미 많이 행사가 됐거든요. 스톡옵션의 발행가는 250원, 1250원, 4125원 이 정도 공모가 대비해서 매우 낮은 수준이라서 이런 물량들도 조금 걱정이 되긴 하네요. 자, 지난번 영상에서도 얘기했지만 가격 메리트는 딱히 모르겠긴 합니다. 26년부터 회사가 순이익 달성이 가능할 것이라고 추정을 하고 있는데 26년 예상 순이익을 할인 전혀 없이 적용을 하고 비교 기업들의 25년 1분기 LTM 순이익과 어제자 시가총액 기준의 평균퍼를 적용을 해보면 주당 평가가액은 약 7,377원이 나오거든요. 공모가 13,200원보다 44%나 낮은 수준. 그래서 얘는 AI 테마빨이나 뭔가 수급빨을 좀 받아야 될 것 같기는 해요. 네, 그럼 장단점으로 최종 정리하겠습니다. 장점은 다크웹에 특화된 AI 기술을 가지고 있다는 거, 인터폴의 공식 파트너이기도 하면서 한국의 팔란티어라는 별명이 붙었다는 거, 최근 인터폴과 공급 재계약 이슈도 있었다는 거, 그리고 비교적 사이즈가 가볍고 가장 최근에 실시된 유상증자 발행가액이 13,170원이라는 게 다행입니다. 방학 후에 오랜만에 상장이라 분위기가 조금 바뀌었을 수도 있겠고요. 단점은 우리 쉬기 전에 한라캐스트부터 해서 JPI 헬스케어 그래픽까지 상장일에 신규주 수급이 많이 죽었음을 느낄 수가 있었죠. 유통가능 금액 300억 원의 기존 주주 빵 퍼센트였던 JPI 헬스케어도 상장일 고가 수익률이 50%밖에 안 됐으니까요. 그래서 방학을 오래 갔다가 오랜만에 상장이라 반대로 힘이 붙어줄 것인지 아니면 이 약했던 수급이 이어질 것인지 확인은 필요하겠고요. AI 섹터에 힘이 좀 빠져있는 것도 단점이죠. 다행히 오늘 뉴엔 AI가 8%대 급등은 나와주긴 했네요. 그리고 저는 가격 메리트는 딱히 모르겠습니다. 기존 주주의 비중도 높고 그들의 단가가 모두 공모가 아래이기도 하고요. 이런 걸 고려하면 기대 수익률 자체가 높진 않습니다만 제도 변경으로 인해서 최종적으로 확약이 기본적으로 좀 높아질 거잖아요. 전부 다. 그에 따라 신규주 상장일 수급이 개선이 될 수 있을 것인지 그 부분을 좀 기대해 봐야겠습니다.
그럼 배정 물량과 청약 한도 체크하겠습니다. 대신에 39만 5천 주가 배정돼서 균등 물량은 19만 7,500주고요. 일반 등급은 2만 6천 주까지 청약 가능합니다. 1억 7,160만 원까지. 최소는 10주라고 말씀드렸고요. 균등부터 예상을 해보면 참여 건수 20만 건 정도 잡았고요. 그러면 균등 수량 0.99주. 추첨 한 주기는 한데 확률이 높은 추첨 한 주가 아닐까 싶습니다. 증거금은 4.8조 원 정도를 잡아봤습니다. 그러면 비례 경쟁률이 3,682대 1 정도가 되거든요. 안전한 비례 안주 증거금은 2,376만 원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상 경쟁률 기준으로 풀청약 시 기대 수익 계산해 보겠습니다. 2만 6천 주 풀청약 시에 균등은 한 주, 비례 7주 가능하다면 배정 금액은 10만 5,600원이 되겠고요. 기대치 너무 높지 않게 40에서 60% 정도를 본다면 40% 기준의 기대 수익은 42,240원, 60% 기준은 63,360원, 4일째 파킹 이자가 35,000원이기 때문에 요거 대비해서 남는 게 크진 않을 수도 있겠어요. 상장일에 기대 이상으로 크게 튀어주지 않는 한 큰 재미는 없을 듯 합니다. 신규 상장주 상장일 소급이 크게 개선되기를 기대해야 될 것 같아요. 우선은 제도 변경의 첫 타자의 수요 예측 결과는 예상보다 더 좋았다. 이게 S2W라서 확약 신청이 많았던 것인지 기관들이 가점을 받기 위해 최소 15일은 그냥 거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한 추가적인 확인은 필요하겠다. 이 정도로 정리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경쟁률 라이브에서 뵐게요. 좋은 저녁 되세요. 푹 쉬세요. 안녕.